이혼 안 해줘버리면 못해요. 진짜요? 네. 결혼 나 혼자 하는 거야?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런 거. 나는 오빠 나는 하지 마.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가 혼수를 해오는데 반반. 그래 반반이고. 네. 이혼하는 게 이거 장난 아니에요. 어디 제가 인스타에서 봤는데 결혼의 시작은 청첩장부터 시작한다. 청첩장은 어떤 종이로 할 건지, 어떤 폰트로 할 건지, 어떤 문구를 넣을 건지, 와. 사진을 넣을 건지 말 건지 여기서 시작이다. 선택할 게 수천 가지가 된다. 근데 이거 남자들은 다 공감을 하더라고. 네. 그거 쉬운 게 아니었어요. 어? 그게 약간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결혼 안 했지만 이 동업 할 때 비슷하거든요. 동업할 때 여기 이제 인테리어 할 때 뭐 하고 신혼 살림 넣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뭐 쓰레기통 몰라 쓰레기통 10몇만 원짜리 사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라. 이 쓰레기통 10만 원? 예. 저 15만 원인 거래 한 개. 저걸 10개를 샀어. 우리 동업자가 쓰레기통 150. 그리고 그 뭐 커피 머신은 뭐 할지 심지어 커피는 뭐 먹을지 이런 뭐 저기 블라인드 하나 뭐 예, 디자인 하나 누구는 밝게 하고 싶고 우리 회사 보면 약간 톤 다운 데 어둡잖아요. 누구는 어둡게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조금 얘기를 하다가 네가 알았어요. 한쪽이 그냥 다 포기를 해버려요. 결혼 나 혼자 하는 거야?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런 거. 폰트를 뭘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오빠 나는 하지 마. 같이 알아봐. 네. 근데 이렇게 결혼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죠. 또 이혼할 때 더 쉽지 않다고 얘기 들어. 훨씬 일단 생활이 겹치고 시간이 겹치고 예를 들어 애가 태어나고 이러면 이제 골 때리는 거죠. 이제 같이 산 시간을 떼어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혼을 하는 게 맞냐? 엄청나게 많은 지금 힘든 일들이 있어요. 지금 대충 생각하기에도 지금 복잡한 것들이 한 8, 9개 되죠. 그것들을 이제 굳이 그러면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마침 또 제 지인들이 주변에서 이혼 그 관련된 그거를 해달라고 엄청 얘기를 많이 해요. 다 이혼하고 싶대. 그냥 내 만나면 첫 던지는 말이 이혼은 안 하세요? 난 결혼 안 했는데. 그냥 이제 이혼 사건은 안 하시냐 이거죠. 그래서 이혼 사건은 뭐 당연히 하죠. 그건 뭐 그러니까 복잡한 법리보다는 법리가 막 복잡하진 않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제 떼어내는 게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마침 하도 그런 요구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 지인들 잘 들으세요. 이혼하는 게 이게 과연 쉬운 건지 할 건지 괜히 떠보지 말고 장난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최근에 꿈매너가 알렌코 유튜버도 이제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원래는 협의 이혼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여자 쪽에서 승마 클럽을 운영하고 있어서 10년 동안 이 남자를 이용하다 버리는 거다. 이제 와서 유튜버가 잘 되고 본인들 클럽도 잘 되니까 버리는 거다 하고 악플이랑 온갖 비난을 다 이제 여자가 욕을 먹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영상 하나 올렸습니다. 사실은 남자가 바람이 났다. 편집자와 편집자 여자분이었군요. 네, 편집자 여자여서 이제 바람이 났다고 이제 공개하고 이제 열을 확 뒤집혔는데 먼저 막 남자 쪽에서 이혼하자고 막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이혼은 안 돼요. 왜요?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뭐 유책주의라고 해요. 유책주의.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결이 있는데 그냥 혼인 관계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파탄이 나면 이혼은 오케이. 왜냐면 바람 났기 때문에 혼인 관계는 이제 파탄이 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혼은 뭐 바람을 핀 놈이 청구를 하든 바람을 뭐 피지 않은 사람이 청구를 하든 혼인 관계 자체는 파탄이 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혼을 인정해주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그게 미국이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단 합의가 있어요. 합의가 있으면 그냥 합의로 하면 되는데 합의가 없는 경우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지가 바람 펴놓고는 내 못 사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 그래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혼하자고 해야 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협의가 이 사건은 이제 협의 이혼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협의 이혼이면 그거는 협의는 당연히 가능하고 근데 상대방이 누구 좋으라고 나는 이혼 못 해주겠어. 너 바람 나고 와가지고 그년이랑 살려고 이제 와서 나보고 이혼해달라고 하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혼 안 해줘버리면
못해요. 진짜요? 네. 이건 네. 처음 알았네요 저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버텨야죠. 버티면서 뭔가 이제 다른 어떤 이제 그런 사유들, 뭐 집을 나가버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나중에 위자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집 나가서 뭐 몇 년씩 안 들어오고 뭐 홍상수 보세요. 홍상수 네. 김민희 그 보면 그 부인이 이혼 안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미 파탄 났다라고 이제 홍상수 측에서 이제 청구를 하면 될 수도 있는데 홍상수의 괘씸죄가 워낙 커서 그 경우에는 여전히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네. 재산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도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예. 그거 나눌 수 있나요? 그걸 이제 혼인 기간 동안에 한 10년 동안 그 수익이 늘고 그렇게 했다면 그 채널에 대한 감정을 거쳐야 돼요. 집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집에 시세가 있잖아요. 네. 10억이다. 그 채널의 가치가 10억이다. 했으면은 예를 들어 반반이다. 그러면 50%에 대한 해당하는 금액을 줘야죠. 주고 채널을 갖는. 네네. 이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다 재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제 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이혼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특유 재산, 두 번째가 부부의 공동 재산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특유 재산이 뭐냐면 네. 혼인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결혼하기 전부터 내가 가지고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혼인 중에 뭐 중간에 상속받은 재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의 어떤 같이 서로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생긴 재산이 아니고 한쪽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개인의 특수한 재산 그런 걸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데 특유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아니에요. 원래 갖고 있다. 네,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다든지 내가 중간에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대방이 공이 작용된 바가 없잖아요. 네. 원칙은 분할 대상이 아닌데 다만 예외. 결혼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긴 해도 근데 혼인 생활이 예를 들어 한 20년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거에 대한 상대방의 공을 책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가정 살림만 했다. 이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걸 부동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부동산 집 뭐 강남의 아파트였다. 30억짜리 아파트였는데 그거를 20년 동안 혼인 생활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그 재산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서로 같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래도 한 뭐 20년 기준으로 잡았을 때 20%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살림만 했다고 쳐도. 근데 우리는 각자 벌어서 각자 생활을 했고 뭐 어떤 이제 거기가 유지된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공은 전혀 없다. 그거는 생활 비슷하게 되고 또는 이 사람이 살림만 했지 살림하면서 내가 생활비는 다 줬고 그러면서 공동의 재산도 형성된 바가 이만큼 있는데 이 특유 재산에 대한 상대방이 공이 들어온 건 없다. 그거를 잘 소명하면 또 10% 수준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닌데 그걸 분할받고자 하는 쪽은 내가 그 특유 재산에 대해서 그게 유지될 수 있게끔 또는 예를 들어 내가 건물 관리인으로 막 그거를 열심히 했다 뭐 그런 걸 입증하든지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분할이 일부 될 수 있고 대신 또 혼인 기간이 한 20년씩 길어지고 이러면 그래도 뭐 한 많게는 20%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생각보다 합리적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부부 공동의 재산. 서로 이제 같이 이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쪽이 이제 나가서 일만 해서 재산을 형성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혼인 기간에 따라서 그 분할 비율이 좀 달라지는데 한쪽은 뭐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애들만 키우더라도 혼인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된다. 20년 정도 이제 넘어간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반반입니다. 20년 넘어. 네, 20년 이상 정도 되면은 분할 비율은 한 50대 50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혼인 기간이 한 10년에 15년 사이 이 정도인 경우는 서로 맞벌이를 하는데 좀 소득 차는 격차는 좀 있었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반반. 그래 반반이. 네, 한 10년 15년 가면 이제 한쪽이 가정 살림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일을 하면서 돈도 좀 벌었다. 그러면서 이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절반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한쪽이 가정 살림만 하고 한쪽이 완전히 이제 돈을 벌어서 재산을 계속 형성할 경우에는 한 10년 15년 사이는 한 40%에서 한 30%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혼인 기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의 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요즘엔 10년도 안 살고 이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10년 밑으로 이제 경우에 조금 이제 더 내려가서 극단적으로 뭐한 3년 미만이다. 이러면 거의 특별한 뭐 어떤 게 없으면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5년 이상 생활하면서 조금 어떤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하게 되면 그거는 한 이제 그때부터는 한 10%, 20%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5년에서 10년 사이 이러면 한 1, 20%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어쨌든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가 혼수를 해오는데 이게 옛말이긴 네, 하지만 네. 그런 경우에도 3년 살고 이혼하게 되면 각자 이제 혼수만 가져가고 또 원래는 혼수를 다 가져가라 이렇게 가져가면 뭐해 쓸데도 없는데. 그렇긴 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그 애를 놓고 했으면은 그래도 한 여자 측은 재산이 별로 없다. 그래도 한 10% 이상은 인정 해주는 편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네. 왜냐하면 그것도 혼인 생활에 아주 큰 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안 주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애도 있고 뭐 그런 경우에. 그리고 이 재산 중에 실제로 자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아니 이제 이혼하고 싶은데 최근에 자기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이제 진단금이 1억이래요. 꽤 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내 그거 진단을 받았으니까 전부 내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안 걸려. 좀 약간 많이 그렇죠. 약간 네. 내가 이제 내가 노력한 건 아니지만 네. 내가 암 걸려가지고 내가 받는 진단보험금인데 이게 왜 나만의 특유 재산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처음엔 제가 그걸 여쭤봤죠. 그 보험금 누가 납입했냐? 그냥 생활비에서 납입했죠. 같이 그 생활비 누가 준 거냐? 남편이. 예. 그러면 이제 자기가 들어서 남편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계속 뭐 보험료도 내고 뭐 어떻게 이제 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가정주부는 또 안 돼. 왜냐하면 가정주부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게 없잖아요. 물론 집에서 그 아이를 키우고 하는 거 그건 당연히 중요해서 재산 분할할 때 20년 이상 살면 50% 인정해 주는데 그거와 달리 이런 암 진단 보험금은 그러면 이건 완전히 내 거 아니냐? 아니죠. 그 보험료를 남편이 벌어온 생활비로 계속 납부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특유 재산은 안 되고 그것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재산 분할하는 데서 이 유책 사유는 크게 안 중요해요? 유책 사유는 재산 분할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거는 위자료. 그래요? 그 위자료로 별도. 위자료가 이제 최대 인정되는 경우가 한 뭐 위자료 최대 금액이 바람 피는 경우에도 보통 아직까지도 이제 좀 적으면은 뭐 이렇게인데